오늘 저희가 이제 1시간 동안 대진국에 대해서 특히 이제 강역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건데, 이 1시간 동안에 저희가 같이 공부하는 걸로 최소한 여러분들 주변에 가셔가지고 대진에 대해서 잘 몰랐던 한 서너 가지 정도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좀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하고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수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폭넓게 하실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예, 참고로 하시고 그렇지만 저희가 다양한 의견과 그 다음에 다양한 주장을 많이 접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의 이제 이 대강이 설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라는 게 생기죠. 역사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 역사관을 결국엔 세우는 것이 요 전체 바른 역사 지킴이 양성 과정에서 저희가 얻어갈 수 있는 가장 큰 결과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도 시대별로 여러분들이 다른 강의를 들으셨을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 대진과 그다음에 고려 조선 초기의 북방 강역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시고 이 이후에 있는 여러 강의들이 있어요. 그 강의들을 다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나의 역사관이 서고, 그렇다면은 그 역사관으로 지금의 시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각자의 아마 주관이 지금 이 강의를 듣기 전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대진이라는 나라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대진이라는 나라 이름 자체는 다 들어보셨죠? 그죠? 발해는 다 아시잖아요. 발해. 그죠? 발해가 대진이에요. 근데 발해라는 나라의 국명은 마치 지금 저희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저희가 부른 이름은. 그런데 저희가 아닌 이제 외국에서 부르는 그런 이름은 코리아라고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썼던 이름이고, 그 다음에 당나라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이 대진을 표현할 때 발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지만 정작 대진 나라 사람들은 스스로를 대진이라고 불렀고 또는 고려 또는 고구려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일본에 남아있는 대진과 일본 사이에 국서 같은 데 남아있죠. 네, 고려국왕이라고 쓴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사실 많은 혼란을 줘요. 예, 발해라는 지명이 현재 있잖아요. 그 발해 많이 있죠. 요동반도, 지금 현재 중국의 요동반도에서 천진만으로 들어가는 그 바다를 발해라고도 하고요. 그 전에 발해라는 지명이 지금의 산동성 북부와 하북성 남부의 그 일대 지명을 가리키는 말도 발해입니다. 그래서 발해군이라는 그런 지명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혼란을 줍니다. 저희는 오늘부터는 가급적 대진이라는 말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강역. 오늘도 강역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다음 시간도 강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좀 나눌 겁니다. 근데 강역은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영역 또는 영토하고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네, 실제로 다르죠? 다릅니다. 강역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요, 경계라는 의미는 없어요, 그 안에. 네, 그럼 강역은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느냐? 뭐라고 정의를 하면 될까요? 강역. 강역은 아마 여러분들 그 휴대폰이나 이런 걸 다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도 나오고 뭐 구글에도 다 나옵니다.
근데 강역이라는 말 자체는요, 우리들의 활동 무대 또는 삶의 터전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경계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만약 강역이라는 말을 지금도 쓴다면 그것은 아마도 경계의 의미가 있겠죠. 지금 국경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삼국시대 또는 삼국시대의 뒤를 이은 대진국의 시대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는 지금 지도상에 저희가 국경을 이렇게 선으로 긋잖아요. 선으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에도 경계선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혹시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관리가 되는 국경선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렵죠. 사실 그 경계선을 무엇으로 표시를 할 것이며 어떤 인력으로 그걸 지킬 것이며 그죠? 그런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라는 거는 선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면으로 존재했습니다. 면. 우리들의 활동 범위. 그럼 활동 범위가 겹치기도 하고 서로 떨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의 활동 무대하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저들의 활동 무대 사이에는 어떤 걸 가지고 경계를 삼았을까요? 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자연적인 경계겠죠? 네. 커다란 산맥. 넘어가기 힘든 거. 그죠? 그리고 강. 큰 강. 넘어가기 힘든 큰 강. 그래서 산과 강으로 경계를 삼죠. 산천으로 경계를 삼는다. 그죠? 자연적인 국경이 되는 겁니다. 자연적인 국경. 그런데 우리가 대진이라는 나라 또는 그 앞에 고구려도 마찬가지고요. 부여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주로 활동하던 무대가 지금의 만주, 내몽골 뭐 이런 데 일대잖아요. 이런 데에는 큰 산맥과 큰 강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사실은 경계를 이룰 만한 그런 게 잘 없습니다. 물론 큰 강이 있어요. 네, 요하라는 강도 크고 그 다음에 시라무렌강이라는 강도 크고 여러 큰 강들이 있습니다. 경계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산맥, 커다란 산 같은 거는 사실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 유라시아 또는 뭐 유라시아 이런 말을 할 때 그 지역은 하나의 커다란 스텝, 초원으로 이루어진 뻥 뚫린 그런 곳이에요. 네, 그런 곳은 사실은 경계를 삼기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들과 여러 집단들이 있었어요. 경계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경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공지가 경계가 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살지 않는 경계. 네. 그렇다면은 이것이 명확한 경계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이동을 많이 하겠죠. 네, 초원에서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계도 좀 모호해지는 거죠. 딱 우리는 여기까지만 이동할 거야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저희의 정체성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강역이라고 하면 우리의 활동 무대라고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세 가지의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활동, 무대. 그죠? 그럼 먼저 우리는 뭐냐, 이거. 우리는 뭐냐. 네. 그럼 우리는 우리와 남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들은 당장 외모죠, 외모. 예, 비슷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말이겠죠, 말. 같은 말을 써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문화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겠죠. 밥을 먹는 그런 식습관이라든지 옷을 입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글을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만드는 기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이 우주를 바라보는 또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를 구분짓는 큰 조건이에요. 이것이 종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내세관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또는 여기서 얘기를 했던 그러한 점, 네, 같은
우주관을 가지고 있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천손 사상이 있죠. 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의 하늘을 다시 재현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는 우리라고 부를만 했다 이겁니다.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럼 이렇게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삼국시대나 아니면 대진 때에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또 가야도 있었죠. 네, 이 나라 사람들은 그러한 사상을, 그러한 생각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을까? 네, 가지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우리가 이 우주 또는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 사상과 관점이 가장 극명하게 남아있는 것이 뭘까요? 내세관. 내세관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네, 무덤이죠, 무덤. 네. 그럼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무덤을 봅니다. 살아있는 시간은 유한하죠. 그죠?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짧았겠죠. 근데 죽음 이후에 만약에 내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영혼이라는 게 있고 한다면 어디론가 갈 것 같잖아요. 그럼 가서 있는 그 시간은 무한할 것 같죠? 네. 훨씬 더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을 살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기 좀 뭐하고, 어쨌든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의 장례 풍습은 탄생이에요, 탄생. 그죠?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는 장례가 잔치예요, 잔치. 그죠? 그리고 저희는 검은 옷을 안 입었습니다. 검은 옷을 안 입고 장례를 할 때에는 생일 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생일 잔치. 네, 즐겁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생일 잔치를 하는 이유가 다른 세상에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곳은 왠지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우리는 하늘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그 하늘로 가야 되고, 그 하늘로 가야 되는데 인도를 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존재는 새들이죠, 새. 네, 그래서 새를 모티브로 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네, 당장 소때만 해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럼 이 무덤이 중요한데, 그럼 무덤들은 비슷한 무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은 뭘까요? 네, 고인돌. 네,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에 걸쳐서 있었던 고인돌이라는 게 있었죠. 네, 고인돌은 지금의 우리 이제 한반도라는 말을 쓰기는 참 좋지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지만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 그 다음에 만주, 흔히 말하는 만주, 내몽골, 산동성, 강소성에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일본의 큐슈에도 물론 있죠. 굉장히 넓은 지역이 분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는 그런 고인돌도 사실은 유럽에도 있고 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발견이 됩니다. 네, 고인돌 있죠. 그다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네, 돌무지 무덤이 있죠. 돌무지 무덤. 그래서 돌무지 무덤을 주목합니다. 돌무지 무덤. 굳이 돌을 쌓아서 무덤에 봉분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무지 무덤이 어떤 뭐 전통이라든지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시체를 갖다, 누군가 죽었다, 저희들의 가까운 사람이 죽었어요. 죽고 나면은 매장을 하거나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풍장이 있죠. 풍장. 네, 그냥 노천에 놔둬서 네, 새나 짐승들이 살을 다 발라먹게 한 다음에 뼈만 수습을 해서 이렇게 뭐 매장을 하는 그런 풍장이 있습니다. 이거를 새골장,
그러니까 씻을 세자의 뼈골자, 세골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이 꽤 오랫동안 저희의 남부 해안 지방에는 남아 있었어요. 네, 세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데에서는 돌무시 무덤이 아니고요. 네, 거기서는 토광묘 같이 땅에다가 큰 방을 만들죠. 땅을 파가지고, 네, 거기다가 관을 넣고 그 다음에 봉분을 하거나 이제 흙을 채우죠. 그 다음에 인도 같은 데서는 물론 이제 화장을 하죠. 네, 인도는 관도 없어요. 네, 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이제 그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 것도 같은데, 왜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왜 관에 실려가는데 발을 이렇게 내밀었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얘기예요. 네, 실제로 인도에서 관을 안 씁니다. 네, 그냥 이렇게 처음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네, 화장장으로 가서 화장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굳이 돌무시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굳이. 그럼 돌무시 무덤을 하기 좋은 그런 곳에, 돌이 많은 곳에만 있느냐? 우연히도 거기에 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쌓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돌무시 무덤이 발견되는 곳은 굉장히 그 분포 지역이 넓습니다. 그 넓은 지역에 일부러 품을 들여서 적당한 크기의 돌들을 가지고 이동을 해서 그것들을 쌓아서 만든 무덤들이 꽤 많다. 그리고 이 돌무지 무덤의 크기는 물론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혹시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중국의 집안에 가면은 장군총이라고 부르는 무덤이 있죠. 네, 그다음 그 옆에 조금만 옆에 가면 광개토 대왕 릉이라고 전해지는 그런 무덤도 있어요. 둘 다 주인공이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그게 누구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묘지명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지금 우리가 광개토 대왕 릉 B라고 하는 그 B가 그 근처에 있죠.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지 않을 것인가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무덤들은 이 돌을 쌓아서 아주 크게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겉에는 잘 다듬은 돌로 다시 덮습니다. 네, 그래서 깨끗하고 매끄러운 그런 무덤들을 다 만들어요. 어쨌든 이런 식의 적석 무덤들이 발견되는 곳들 또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적어도 우리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나라 또는 나라와 비슷한 형태의 그러한 정치체를 계속 만들어 나가죠. 그냥 나라라고 할게요. 네, 국가라고 하겠습니다. 이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고구려라고 해볼게요. 고구려를 만든 사람들은 고구려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구려라는 나라에 이제 속한 사람들이니까 고구려인. 그러면 그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민족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만 뭐 민족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네, 그런 집단. 고구려족이라는 족을 여러분들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고구려 민족 이런 건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고구려는 어떤 사람들이냐? 뭐 흔히 맥족이라는 말 많이 하죠. 맥족. 그 다음에 예족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는 부여족. 네, 부여족. 고구려를 실제로 구성했던 사람들 중에는 그 외에도 아주 많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잘 알고 있는 거란족. 그죠? 그 다음에 거란족의 앞선 세대인 선비족, 그 다음에 이들의 뒷세대인 몽골, 네, 몽골이지만 그 당시에는 해라는 그 족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포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대신의 강역을 얘기하고 있지만 고구려를 생각을 해본다면 고구려의 강역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고구려라는 하나의 커다란 우산 아래에 있었던 여러 다양한 집단들의 활동 무대를 고구려의 강역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대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대신이란 나라는 크게 세 가지의 집단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고구려 유민, 그죠? 근데 고구려 유민이라는 게 이 어떤 민족이라든지 이런 뭐 집단, 족속이라는 걸로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고구려 유민은 좀 개념이 다른 거죠. 네. 고구려 유민에는 맥족도 있고 예족도 있고 부여족도 있고 여러 가지 족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다 고구려 유민이죠. 그리고 이들 특히 예맥족, 예족과 맥족이라고 하는 집단들 외에 거란족이 있었습니다. 거란족. 그리고 말갈족이 있었어요. 이들이 전부 다 고구려를 구성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걸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고구려가 전쟁을 해요. 전투를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모본왕 때는 그 어이양상국 태원 등을 공격을 하기도 하죠. 네, 그러할 때에 고구려 군사가 가서 싸웠다라는 표현보다는요, 고구려 왕이 말갈 부대를 이끌고 가서 싸웠다. 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말갈이라는 별도의 나라가 있어서 그 나라 사람들을 한테 가서 싸우라고 한 게 아니라 고구려라는 나라는 말갈과 그 다음에 뭐 예맥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의 연합된 국가였기 때문에 어떤 부대를 동원했느냐라고 파악을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갈과 거란은 고구려를 구성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여기에 선비도 마찬가지. 선비는 거란과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당대의 북연이란 나라 또는 북제란 나라 이런 나라들이 다 선비족 나라거든요. 당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구려와 서로 말이 통하고 서로 사돈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거기서 왕도 하죠. 네, 왕도 하고 그 다음에 왕에서 내려오면 다시 고구려에 의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구려의 유민들이 당나라에서 벼슬을 많이 해요. 대표적으로 고선지 장군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정기, 제나라, 그죠? 이정기도 고구려 유민의 후손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당나라에서 벼슬을 다 합니다. 그럼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 철천지 원수 같은 것일 텐데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거기서 벼슬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네, 이것은 당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 한 집안이라고 봤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한 집안이라고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당나라는 선비족의 나라죠. 그죠? 당나라는 한족의 나라가 아닙니다. 선비족의 나라예요. 이 선비족의 시조들이 이제 알선동굴이라는 데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 동굴에 보면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런 석각이 있어요. 네. 어떤 황제가 와서 제사를 지내는데 흰 말과 흰 소를 잡고 어떤 제물을 바치고 해서 이 제사를 지냈다라는 게 있는데 그 제사를 지낸 대상이 하늘입니다. 하늘. 네. 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요. 고구려의 동맹, 그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여에서도 영고라고 해서 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를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당나라, 거란, 선비, 고구려, 부여 등등이 서로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네, 서로 아주 다른 집단들하고 싸우는 것보다도 더 치열하게 싸웁니다. 싸우는 이유는 뭐냐? 이 우주의 장자, 이 세계의 장자가 누구냐? 첫째가 누구냐? 그걸로 싸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 고조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때도.
자, 그러면 대신국을 만든 사람들이 고구려의 유민. 근데 고구려의 유민에는 거란과 말갈이 포함이 돼 있었다. 그 다음에 말갈이라는 사람들도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네, 말갈은 나중에 여진이 되죠. 네, 여진이 되고 그 사람들은 스스로의 역사서에 신라와 고려의 후예라고 하죠. 네, 그리고 삼한의 땅이 말갈과 여진의 땅이라고 합니다. 네, 만주 원료고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거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란에 대해서 쓴 역사서가 정사가 요사잖아요. 요사, 요나라, 요사. 요사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요나라 특히 이제 동경 요양보조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조선의 풍습과 법률을 그대로 온전히 보존하고 사람들이 아주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조선이라는 말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조선을 이어받은 적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조선의 계통이 부여, 네, 부여로 이어지고 부여에서 고구려에서 백제곤조왕이 나오고 또 신라도 하나의 계통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약간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이제 이 맥락 또는 우리 국맥이라고도 하는데 그러한 맥락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맥락이 거란 쪽으로도 간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거란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거란과 고려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네. 거란이 며칠 쳐들어오잖아요. 소배합 장군도 나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희 장군이 가서 단판을 짓잖아요. 그런데 거란이 침입을 한 그런 명분이 뭐였죠? 혹시 기억나세요? 거란이 침입한 명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을 내놔라 이런 거였나요? 아니에요.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어떤 이권을 달라 이런 거였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왜 거란을 큰 형님으로 인정하지 않느냐예요. 예. 그래서 왜 송나라에 사대를 하고 우리한테 사대를 하지 않느냐? 일단 큰 형님으로 자기를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 게다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의 그 서희는 담판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고 싶은데 자주 가서 좀 찾아뵙고 싶은데 왜 안 된다 그랬죠? 중간에 여진이 가로막고 있다 그랬잖아요. 저 사람들 때문에 못 가겠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못 가니까 이 사람들만 좀 치워주면 우리가 자주 가겠다. 그래서 땅을 주잖아요. 그 사이에 땅을 그래서 주는 겁니다. 고려에. 예. 되돌려 줌으로써 그러면 이제 국경을 직접 마주하고 있으니까 자주 와라. 그래서 사대를 실제로 합니다. 예. 근데 고려는 사실 두 군데 다 하죠. 그리고 여진이라는 것도 사실 국가체를 이루고 있었던 건 아니고 고려에 복속되어 있던 사람들이죠. 고려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진 사람들도. 네. 그런데 그런 핑계를 댔던 거죠. 예, 이런 거를 쭉 본다면은 결국 거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의 싸웠던 이유는 국통, 맥. 누구에게 저 윗대에서부터 내려오던 그런 적통이 이어졌는가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죠. 바로 천손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게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이 둘이 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선비족도 천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거란족도 마찬가지예요. 거란도 제천 의례를 했습니다. 거란도. 네, 여진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은 곳으로 같은 사람들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대에 그러니까 대신 그 위에 삼국시대 그 앞에 부여시대 그 앞에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선으로 경계를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살던 여러 사람들의 집단들의 활동 무대가 강역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몽골하고 약간 비슷해요. 몽골. 그죠? 여러분들 몽골이 이제 칭기스칸이 막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점령한 곳에다가 일종의 왕국들을 세우죠. 왕국. 그거를 카나트라고 합니다. 카나트. 칸이 다스리는 땅. 그죠? 그 칸은 우리가 얘기하는 한하고 똑같은 거죠. 다 같은 거예요. 네, 뭐 왕 또는 지도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카나트라고 할 때 그 트라는 거는 우리의 땅들과 같은 어원이에요. 네, 그래서 칸이 다스리는 땅, 이게 카나트인데 여러 가지 카나트가 생깁니다. 뭐 차카타이 카나트, 오고타이 카나트, 일 카나트 뭐 이런 것도 쭉 생겨요. 생기는데 이 여러 가지 나라들은 독립적인 나라이기도 하고 같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형님 나라가 있죠. 그 안에. 그 형님 나라가 원나라가 됐었던 거예요. 그죠? 네, 쿠빌라이 칸의 원나라. 그런데 그러면 그 여러 나라 중에서 누가 제일 큰 형님이 될 것이냐를 회의를 하죠. 다 모여서. 그 회의를 하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쿠릴타이 회의를 하죠. 쿠릴타이. 이 쿠릴타이 회의는 몽골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전통일까요? 아니죠. 우리도 알고 있는 게 있죠. 화백제도라는 게 있고요. 백제의 좌평의 회의들이 있습니다. 국가의 중대사는 좌평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네. 그리고 고구려도 오부가 있죠. 네. 그러니까 오가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고추가 또는 고추부, 그다음에 연노부, 전로부 등등이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부족 단위가 아니라 몽골이 얘기하는 몽골 때 우리가 봤던 그런 카나트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독립적이기도 하면서 서로 연합해서 주인을 또는 제일 큰 형님을 뽑아서 대표로 내보냈던, 대표로 세웠던 그러한 형태가 쭉 이어져 왔던 거예요. 이 동네에서는. 그것이 거슬러 올라가면요. 조선도 그랬어요. 고조선. 고조선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삼한 또는 삼조선이 조선과 별개로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조선을 세 개로 나누어서 다스렸던 게 삼한과 삼조선이죠. 이것은 이 지금 말하는 북방 또는 유라시아에 살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관습입니다. 흉노도 그랬어요. 흉노에 황제가 있고 좌현왕과 우현왕을 둬서 3분을 해서 다스렸었죠.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커다란 맥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옛날의 고대의 강역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어떤 영토와 주권이 미치는 곳 이렇게 선으로 만든 그런 것은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영토를 볼 때 또는 강역을 볼 때는 지도를 좀 봐야 되겠죠. 네, 지형이 어떻게 생겼나도 좀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누구인가도 봐야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대진이라는 나라를 다 구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인가. 그럼 그들의 활동 무대가 결국 대진의 활동 무대가 될 겁니다. 요것은 아주 기초적인 얘기였어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고대사라고 부르는 시대의 역사를 보실 때에는 이런 시각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볼게요. 이거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겉모습이 비슷하다고 하는 게 지금 이 편두를 하잖아요. 예. 그 편두의 전통이 또는 풍습이 남아있는 곳들이 어디인가. 여기 김하인물상 신라에 여기도 보면 편두 한 개 딱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의복 같은 거, 네, 이 좌임을 했다 또는 그리고 이제 바지, 우리가 호복이라고 또 불렀었는데 이 바지를 입었는데 이 바지를 입었던 이유는 사실은 말을 타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말을 타는데 이 등자라고 있잖아요. 등자, 이 발걸이, 네, 이것이 유럽에서는 꽤 늦게 나타났어요. 유럽에서 나타난 게 한 8세기인가? 그 정도 돼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이 아시아, 동아시아 또는 이 중앙아시아
있었던 곳에서 먼저 발생을 했었던 것인데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눴었다라는 것은 문화가 전파되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동질감이 옛날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투하는 방법인데요. 이 파르티안 샷이라고 하는 거 다 들어보셨어요? 파르티안 샷. 네. 이 활을 쏘잖아요. 활을 쏘는데 이 뒤돌아서 쏘는 거예요. 뒤돌아서. 예, 뒤에 보고. 근데 왜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쐈을까요? 지금 뒤돌아보고 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북제. 선비족이라고 하는 북제에서도 뒤돌아보고 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파키스탄이 월지 있던 나라예요. 월지. 네, 여기서도 뒤돌아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킴메리안이라고 하는 거는 사카인데 스키타이. 네, 스키타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네, 스키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리스식 이름이죠. 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스키트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또는 사카트 뭐 이런 식의 이름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란에서는 사카라고 불렀었고 우리 중국의 기록에는 색이라고 표현이 돼 있죠.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같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뒤돌아서 쐈던 이유는 말을 탔기 때문이에요. 네, 말을 타고서 활을 쏘는데 말을 탔기 때문에 빠른 기동력이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들 저를 바라보고서 서로 마주 서가지고 활을 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을 타고서 빨리 달릴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가서 도발을 하죠. 도발을 한 다음에 쫓아오죠. 그럼 도망가죠. 뒤로 쭉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뒤돌아보고서 계속 활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쫓아오다가 죽는 거죠. 계속. 네. 그 다음 또 옆에서 뒤에서 막 공격을 하죠. 이것이 역사서에 많이 나옵니다. 고구려의 그 전투 기록 같은 걸 보면은 특히 을지문덕도 그런 전술을 쓰잖아요. 네, 가서 지는 척 계속하고 그다음 쫓아오면은 또 공격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안된 이 활 쏘는 방법을 파르티안 샷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말 위에 올라타가지고 활을 쏘잖아요. 그러면은 활이 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예. 근데 유럽에서는 주로 큰 활을 써요. 장궁이라고 하는 큰 활.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큰 활을 써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안 쓰죠. 우리는 뭐 쓰죠? 복합궁이라고 하죠. 복합궁 또는 맥궁이라고 하는 짧은 활을 씁니다. 이렇게 구부러진 거. 네, 이것은 물소불로 만들죠. 물소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들어요. 짧은 활을 쏘는 이유가 말의 등에 앉아서 쏘기 때문에 걸리는 거 없이 쏘려고 저렇게 짧은 활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활이 맥궁은 물소불로 만들기 때문에 이게 장궁, 나무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강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화살 있잖아요. 화살도 앞이 뾰족한 거를 쓴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해요. 특히 많이 썼던 게 앞이 이렇게 넓적하게 주걱처럼 되어 있는 활을 썼어요. 화살을. 주걱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숟가락처럼. 그럼 그것은 날아가서 베고 가는 거예요. 꽂히는 게 아니라 베고 자르고 가는 그런 화살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거 맞으면 죽는 겁니다. 예,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강력한 전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거를 했던 나라들은 전부 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언어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는 알타이어. 지금은 알타이어라는 말을 쓰기를 참 꺼려하긴 하지만 이런 계통의 언어들 같이 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는 게세르에 대한 전승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군하고 이어지는 건데 요것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요 일대가 지금 지형으로 봤을 때 다 스텝 지역이고 하나의 문화권이 아니었을까. 같은 우주를 생각하던 사람들의 살던 곳.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적성 무덤이 있는데 이 카자흐스탄 한에 있는 거랑 길림성에 있는 거랑 너무 비슷하죠. 네,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 장군총인데요. 네, 장군총하고 여기는 지금 미누신스크라고 하는 남시베리아에 있는 이 적석이에요. 이 흙이 덮여 있고 잔디가 자란 건데 요 무덤 적석총이에요. 어때요? 비슷하지 않나요? 특히 비슷한 부분이 뭐죠? 네, 호석이 있죠. 호석이 있어요. 이 호석을 둘렀다라는 것도 되게 놀랍지 않아요? 네, 되게 비슷하죠? 이 호석은 우리의 선돌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선돌. 땅 속에 돌이라는 거는
무언가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보통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무언가 신령한 기운이 있거나 했던 것을 세워요. 그래서 선돌이 되는 거예요. 이 선돌은 하늘과 교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 몽골과 유라시아 전역에 이렇게 선돌로 남아 있어요. 이 전통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다 비슷한 사람들일 것 같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신의 강역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서 이 나라라는 거를 구성하고 있던 여러 사람들의 활동 무대로 봐야 되는 것이다. 이건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면요, 이 대신에 대해서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네, 보시는데 요 북해 제국과 조선을 다 아울렀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중국 사서에서 말하는 조선이 나오거든요. 뭐 후한서, 사기 이런 데서 나오는 조선 다 번조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번조선. 이 하북성 일대에 있던 번조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발해. 그죠? 발해. 그런데 이렇게 경계를 한 역사서에 기록은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네, 전혀 없어요. 기록은 오직 이것이 있어요. 네, 여기에 보시면 신라의 김춘추와 당태종이 서로 만나가지고 고구려를 칩시다. 근데 고구려를 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고구려의 평양 이남과 그 다음에 폐강까지는 신라가 가져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남쪽 경계를 지금의 여기 폐강 이렇게 자르는 거죠. 네, 자른 겁니다. 평양과. 그런데 고대의 평양과 폐수는 여기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결국에는 돌아가서 토호진하, 천물령, 동모산 요런 지명들이 나와요. 그럼 이 지명이 어디 있느냐를 찾으면 되겠죠? 네,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찾을 수가 있어요.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천물령 전투. 네, 여기 보면은 우리는 보통 송화강 지류와 혼하의 분수령이 천문령이라고 하지만 천문령이 이렇게 보고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동모산에 대해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실은 글을 보면은 여기 이런 게 있어요. 동모산의 위치에 대해서는 자치통감에서 보면은 인용하여 천문령이 토진하 북 300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천문령을 찾고 싶은데 천문령을 토진하에서 찾는 거예요. 이거는 기록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찾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북쪽 300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북이란 말은 없습니다. 토진하에서 주야로 달려서 300리라고 돼 있어요. 원문엔. 그리고 그럼 이것이 어디냐? 지금의 노하파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의 노하파인데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어떤 걸 인용해서요?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있죠. 네, 만주 역사 지리라는 책에 있는 발해국의 강역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이 1913년, 지금부터 112년 전에 쓰여진 논문을 지금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논문들은 만청철도 회사에서 보통 후원을 해서 만든 논문들인데 역사적인 기록은 없어요. 없고 어떤 땅을 보니까 거기서 토기 조각이 나오더라, 못 조각이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가 발해의 뭐 어떤 곳이다, 국경이다, 이런 식의 논문들입니다. 이런 식의 글들이에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라고 생각을 할 정도의 논문들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동모산을 찾아보고요 해보면 기존에는 이런 거예요. 당나라에서 이렇게 해서 그 고구려의 유민들인 대조영과 그 다음에 말갈의 걸사비유, 그 다음에 거란의 이진충의 연합군들이 하고 싸우는데
그 싸우던 경로가 이렇게 가서 동모산 저쪽에 연해주 가까운 곳에다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록을 쭉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곳이에요. 이곳. 네, 지금의 적봉이 있는 곳. 이곳이 천문령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곳이. 그 다음에 발해의 강역을 우리가 볼 때에는 사실 경계를 알 수 있는 거는 잘 없어요. 오경을 봐야 돼요. 오경. 오경. 네, 중경, 뭐 북경, 그다음 상경, 남경, 서경이 있잖아요. 네, 이것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 여기 볼게요. 네, 이쪽부터 보면요. 지금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세요. 중경이 있고요. 동경인데 이제 중경보다 위고 또 위에 또 상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경, 남경이 다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돼 있죠. 네, 한 줄로 돼 있어요. 그런데 동경 용원부는 일본도라고도 했다라고 해요. 일본으로 가는 길. 근데 여기 보시면은 남경 남해부에서 가는 게 훨씬 낫겠죠. 네, 이렇게 경계를 잡아놓고서 요 오경을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기록을 한번 쭉 보세요. 네, 보시면은 이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자, 중경이 지금의 조약 일대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서경은 일명 조선도 또는 조공도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는 길에 있다라는 거예요. 서경이. 서쪽이죠. 그다음 남경 남해부는 신라하고 신라로 가는 길, 신라도라고 했어요. 일명 신라도. 그래서 신라로 가는 길. 그 다음에 동경 용원부는 이 동쪽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설이 많아요. 어쨌든 일본도라고 했기 때문에 일본으로 갈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상경 용천부는 지금의 하얼빈 근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중경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이 맞다. 그 다음에 역사서에서 얘기하는 것과도 맞다. 그렇다면은 대진국의 초기 강역은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됐었고, 이거는 이 마도산 전투라는 유명한 전투가 있었어요. 그 전투의 경로를 보면은 아마 신라가 처음에 여기를 점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를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는 얘기예요. 영해군사를 동원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누구죠? 제 나라의 이정기. 네, 이정기의 이정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발해에서 등주를 공격하죠. 대진국에서 등주를 공격합니다. 그 등주를 공격했을 때 등주자사 장문유를 죽이고 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는 없어요. 돌아갔는지 남았는지 얘기는 없습니다. 그럴 때 당나라가 대응해서 싸우게 한 게 당나라 군사가 아니에요. 신라 군사로 하여금 싸우게 했습니다. 신라 군사. 영해 군사 김사란을 동원해서 신라 군사로 하여금 싸우게 했고, 그 신라 군사들은 전부 다 죽습니다. 얼어 죽고 전투에서 죽고 다 져요. 그 신라 군사가 여기에 있었어야 이게 가능한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걸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칙천무후 있잖아요. 칙천무후 때의 얘기예요. 그때 백제 왕의 의자왕의 손장가 한테 칙천무후는 백제를 넘겨주고 싶었어요. 다시 이제 백제 왕을 주고 싶었는데 이미 백제 땅을 발해와 신라가 나누어 가셨다. 그래서 못 주게 됐으니 안타깝다. 그래서 비로소 백제는 대가 끊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백제는 그럼 어디 있었냐 이거예요. 백제는 어디 있었냐. 백제가 만약에 여기 충청도 전라도에 있었다라고 하면 대진이 나누어 가졌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강역에 대한 기록을 본다면 대진은 이런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대진이 황제를 칭했고 천손 국가임을 천명했다라는 것도 같이 한번 보세요. 보시고 그 다음에 정효공주 묘지 같은 데에서도 보시면 황제를 칭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대신은 글자가 있었어요. 네, 있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글자가 어떤 건지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다만 이 시대에 유라시아 또는 중앙아시아에 있던 여러 나라와 사람들은 다들 글자를 만들어 썼습니다. 네, 소고드 문자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파스파 문자로 연결이 되지만 이런 글자들이 있었어요. 네, 표음 문자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표음 문자, 알파벳이 있었어요. 그것이 대신이 홀로 없었다라는 거는 생각하기 힘듭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이 뒤에 가서 얘기를 할게요. 예, 사라질 때. 자, 거란이 대신을 멸망시킵니다. 그죠? 근데 멸망시킨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딱 2년 걸렸어요. 2년. 그 다음에 전투도 많이 안 했어요. 부여성 전투를 한번 이기고 나서는 그냥 끝났어요. 예. 그럼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에 그 백두산 폭발 얘기도 하시는데 이 백두산 폭발의 시기는 대신이 멸망한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닐 것 같고요. 만약에 대신이 화산 폭발로 멸망을 했고 그 여파로 여기 사람들이 살 수 없었던 거라고 한다면 거란이 그 땅을 정복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어차피 사람 못 사는 곳인데. 거란이 처음에 대신을 만들 때 참여했던 구성원이에요. 거란은 이진충으로 대표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대신은 고구려 유민인데 전부 다 고구려 유민인데 예맥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부여족이 있었고요. 그 다음 거란족과 말갈족이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예맥족 부여족이 왕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같은 구성원 중에 거란이 세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들고 일어나서 결국에는 접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란의 행정구역을 보시면요. 발해의 오경제도와 똑같이 오경제도를 쓰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관습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해하고 똑같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그 중국에 박물관 같은 데 혹시 가서 보시면 요 나라하고 그 이후에 이어진 금나라에도 이 관료 명단이나 이 과거 합격자 명단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고씨들이 꽤 많아요. 또 대씨도 많고요. 이 사람들이 외적인 거란에 의해서 멸망했다기보다도 그 안에 있던 집단 중에 거란이 커져서 접수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여기에 그 뒤에 제가 요 나라 진국공주 묘지명 있잖아요. 예, 여기에 보시면 야율씨예요. 야율씨인데 우리는 왕성인 고씨의 후예다라고 돼 있어요. 그 묘지명에 야율씨는 고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고씨가 우리가 고씨 중에서 왕을 했던 것은 고구려, 그 다음에 북제가 있죠. 네. 그런데 아마도 대신과 고구려의 왕성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야율씨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한번 이런 걸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강역이라고 할 때 저희가 강역은 지금처럼 선을 긋고 우리의 주권이 통하고 뭐 국민이 있고 이런 거 아니다. 네, 어떻게 면의 개념, 그 다음에 자연의 산천을 경계로 삼았다. 그런데 우리들의 활동 모델이라고 할 때는 결국에 우리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갖거나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같은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활동 무대가 결국에는 강역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시대에도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지금도 비슷한 현상이 있잖아요. 지금 남한과 북한은 갈라져 있죠. 그죠? 그럼 북한은 남이냐 우리냐 굉장히 답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북한 사람들이 지금 어떤 뭐 고난을 겪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즐거우실까요? 아니면 연민의 정이라든지 괴로우실까요? 괴롭죠. 네.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닌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것이 얼마나 오래된 얘기냐면요. 80년밖에 안 돼, 80년도 안 된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갈라져서 앞으로 100년 지났어요. 100년. 10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역사도 우리 역사가 아닌 게 돼요.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볼게요. 1945년 광복 이후에 우리의 역사는 남한의 역사는 당연한 것이고 지금의 휴전선 이북에서 일어난 일들은 여러분들은 우리의 역사라고 생각이 되세요? 어렵죠. 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관심 바뀌잖아요. 이렇게 우리 역사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간이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서 고려의 김부식 때에는 발해는 우리 역사가 아닌 게 됐기 때문에 발해 역사를 안 쓰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그때만 있었던 일이냐? 고려시대 때도 있었고 조선에서도 있었고 계속 잘려나가는 거죠. 계속 잘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휴전선 아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100년 지나고 이제 우리의 아들, 딸 세대가 지금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 휴전선 이북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거 아니고 그 사람들도 우리라고 하기 힘든 상황이 돼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광복회에서 이거 좀 공부하시겠다는 여러분들은 좀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거에 관심을 최소한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여기는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역사를 잘라먹는 일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결론은 그 역사라는 거를 우리라고 하는 거를 누가 결정할 거냐? 그들은 우리냐 아니냐? 이거 누가 결정해요? 지금 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야? 아니야? 이거 누가 결정해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역사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을 우리라고 볼 것이냐라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느냐, 저들은 우리가 아니야라고 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해 온 거를 보면서 진행을 그 전에 했었는데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기억에 남으시라고 좀 축약해서 그 다음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위주로 드렸습니다. 쓰여 있는 건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